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10강 본조아리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조아리랑은 우리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민요입니다. 신민요가 본조아리랑의 갈래이거든요. 본조아리랑이라고도 하고 아리랑 타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1연, 2연, 5연, 6연, 10연, 11연이 실려 있는데 각 연의 내용을 보면 그 연이 대충 언제쯤 창작되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1년의 내용을 보면 민씨의 외척들이 세도 정치를 펼치는 내용이 드러나거든요. 민씨 일가는 을미사변이 일어난 1895년 전까지 막강한 세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이 만들어진 것은 이 이전에 1870년대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에는 장충단에서 신식군대가 예식 훈련만 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장춘단이 만들어진 것이 1900년이기 때문에 이 이후 1900년대 초반쯤에 이 연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5연에는 개화되면서 삶의 터전을 상실한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개화기가 진행되었던 1900년대 초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연에는 말깨나 하거나 읽깨나 하는 것, 즉 재주나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펼치지 못하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 실린 1년부터 6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연은 다른 연과 내용이 좀 이질적이죠. 10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리랑을 차용해서 그대로 실었고요. 11연은 풍년을 기원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드러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충 훑어봤는데 우리 그럼 교재에 실린 1연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신민요, 민요이기 때문에 삼음보의 율격을 보이겠지요.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이 씨는 조선 왕조의 왕족이죠. 왕족의 사촌이 되는 것보다 민씨, 명성황후죠. 민씨의 팔촌이 되는 게 더 낫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족에 가까운 친척보다 민씨의 먼 친척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왕족의 외척이 세도 정치를 펼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민씨의 세도 정치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이 1년에 담겨 있지요. 그리고 이 씨의 사촌은 왕족을 대신해서 비유하고 있고 민씨의 팔촌은 외척을 대신해서 비유하고 있죠. 대유법이 쓰였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두 문장의 구절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꾸법 역시 쓰였습니다. 1년의 3, 4행은 이 시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후렴구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다 노다가세. 이 시를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후렴구는 이런 내용과 상당히 이질적이죠. 노다가세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을 잊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절을 각 연의 끝마다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 연을 나누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형태적인 안정감, 통일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서는 후렴구를 제외하고 공부해 봅시다. 2연입니다.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이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연은 당시 만들어졌던 신식 군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식 군대는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군사 훈련이 주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신식 군대가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춘단에서 받들어 총만 하고 있어요. 그럼 장춘단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겠죠. 장춘단은 1900년에 고종이 지은 장소인데요. 서울시 중구 남산에 있는 실제 장충단을 이르는 명칭이에요. 자, 이곳은 국가를 위해 전사한 충신이나 열사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군인들이 양옆에 서서 총을 높이 들고 총을 발사하는 등의 예식을 본 적 있으시지요? 이렇게 군사훈련을 해야 할 신식 군대가 이런 예식, 의식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있는 이런 허울뿐인 신식 군대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이 장춘단 안에서 신식 군대가 의식 연습만 하고 있다. 즉 신식 군대가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마저 무너진 이런 자조적인 표현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에 드러난 내용과 유사한 속담을 묻는 문제에 빛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이 옳은 선지로 출제됐어요. 말 그대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다는 거죠. 방금 본 이연에서는 신식 군대의 허울뿐인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5연 볼게요. 밭은 헐려서 신장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밭과 집이 헐려서 신장로와 정거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드러나죠.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큰 도로를 내고 정거장을 세우게 되어 이 신장로와 정거장은 개화를 대신 비유한다는 점에서 역시나 대유법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화가 밭과 집을 헐고 진행이 되어 즉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연은 개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1연, 2연, 5연 모두 다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대유법 외에도 이 두 구절이 비슷하게 생겼죠.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방금 5연에서는 민중의 삶을 짓밟고 진행되는 개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6연 보도록 할게요. 말깨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일깨나 하는 놈 공동산 간다. 말깨나 하는 사람, 일깨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말 좀 하는 사람은 법적인 분쟁을 얻게 되고 일 좀 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펼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들을 탄압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연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죠. 그럼 10연 보도록 할까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구절은 아리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갑자기 이런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 그것은 이 시의 갈래가 민요라는 것과 관련이 있지요. 민요는 기록돼서 전해지는 기록 문학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승자에 따라서 원하는 내용을 첨가하거나 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전승자는 이쯤에서 흥을 돋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구절이 첨가되었다는 것, 구비문학의 특징이 적층문학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았던 1년, 2년, 5년, 6년은 우리 민족 전체의 상황과 관련이 있지요. 정치 상황이나 신식군대의 모습 혹은 개화 과정, 이 모든 것들은 민족 전체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읽은 10여는 바로 개인적인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과 이질적입니다. 이 부분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이죠. 나를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니까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11년 보도록 할게요.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11년의 내용도 앞에 보았던 1년, 2년, 5년, 6년과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라는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풍년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우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희망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현실은 괴롭고 힘들지만 나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싶어.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재에 실린 본조알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훑어볼게요. 1년에서는 외척 세도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2년에서는 허울뿐인 신식 군대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는 개화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개화가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고요. 6년에서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탄압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10여는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아리랑의 유명한 구절이고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년에는 풍년이 오기를 바라는 희망의 정서를 통해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민중의 바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다 노다가세 현실의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정서가 드러나고요. 반복되기 때문에 운율이 형성되고 각 연을 분연하는 기능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통일감,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는 이질적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조알이랑은 민요라는 것, 사문보의 율격을 보이고 집단 창작되어 적층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는 구비문학입니다. 그러면 이 본조알이랑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구절의 반복이 쓰인 부분, 일단 후렴구가 전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정답이죠. 그리고 11년에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라는 구절도 반복되어 쓰이고 있거든요. 2번, 사문보의 정형적인 율격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의 갈래는 민요죠. 사문보의 민요조의 율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 섬세한 어조의 효과를 잘 살리고 있다. 이 글은 민요. 민요는 누가 지었죠? 평범한 민중들이 지었고요. 평범한 민중들이 지었기 때문에 일상어가 많이 활용될 뿐이지 어조를 섬세하게 다듬어 쓰이는 그런 갈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성격을 지닌다.
1년에서는 민씨의 외척 세도 정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2년은 허울뿐인 신식군대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 3년에서는 민중의 삶을 짓밟는 계화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 4년에서는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5번, 실생활의 언어를 사용하여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의 갈래는 민요이기 때문에 평범한 민중들이 사용하는 실생활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9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외척의 세도, 바로 1년에 드러나죠. 2번 허울뿐인 개혁, 허울뿐인 개혁은 바로 2년, 신식군대도 개혁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지요. 3번 피폐해진 민족의 삶, 피폐해진 민족의 삶은 다에 드러나고 있죠. 개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민중이 갖고 있는 밭과 집은 헐려버리고 맙니다. 4번 탐관오리의 억압과 수탈. 탐관오리는 고전 문학에서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우리 지금 공부하는 본조아리랑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9번의 답은 4번이고요. 5번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억압적 삶. 이것은 라에 드러나고 있죠. 말게나 해도 읽게나 해도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다른 문제 볼게요. 13번 풀어볼게요. 본문과의 의미관계나 기능면에서 볼 때 밑줄 친 부분 중 윗글의 후렴구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 글의 후렴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다 노다 가세 이 부분이죠. 의미관계, 기능, 후렴구와 가장 유사한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은 애국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윗글에 쓰인 후렴구는 시의 전체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었죠. 그런데 애국가에 보이는 이 후렴구는 우리나라를 길이 보전하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구절 역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렴구는 앞구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리랑의 후렴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2번은 이렇게 앞구절에서 고향의 모습을 설명하고 후렴구에서 앞구절이 말하는 곳을 그곳이라고 다시 이어받음으로써 그곳이 그립다, 잊히지 않는다 라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리랑에서 보이는 후렴구와는 기능이 그리고 내용이 거리가 멀죠. 3번 퉁기대책 광균경이 량경시부 위 시당경 기 어떠하니 있고 이것은 고전의 경기체가의 갈래에 해당하는 한림별곡이라는 시입니다. 이곳의 경치가 어떠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 후렴구는 앞에서 말하는 이런 명문장을 자랑하는 어조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역시 아리랑에 쓰인 후렴구와는 기능이 거리가 멀고요. 4번 무쇠로 철릭을 말아 철사로 주름을 바고이다. 그 옷이 다 헐엇이야. 유덕하시님 여해와 지어다. 정석가의 구절이거든요. 무쇠로 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아요.
그렇게 만든 옷이 헐어야만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해석 들으셨겠지만 앞의 내용과 역시 구절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도 아리랑의 후렴구와는 기능이 거리가 멀고요. 5번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곤 일어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 후렴구는 앞에 언급한 나는 시름이 크다 라는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지요. 앞에서 배웠던 아리랑의 후렴구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내용상 동일하지는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구절, 이런 시름, 부정적인 현실을 잊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 그런 점에서 5번의 후렴구가 아리랑의 후렴구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조 아리랑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1연, 2연, 5연, 6연은 현실 비판적인 요소를 드러내고 있고 10연은 아리랑의 유명한 구절을 차용한 부분, 그리고 11연에는 희망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